안녕하세요. 저는 채용은 국어학원의 원장 박선호라고 합니다. 오늘 부모님들한테 저희들 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1 선행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직접 모시고 인사 나누지 못해서 죄송스럽긴 한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인사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중3들이 시험을 보게 될 부분이 2022학년도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능의 경향이 좀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능의 경향은 화작문, 그 다음에 독서, 문학 이렇게 총 45문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80분간 시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45문항 80분에 진행되는 건 똑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화작문 부분이 나누어져서 화법, 작문과 언어, 매체로 나누어져서 선택적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25% 보통 한 11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두 개의 파트가 75%로 34문항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험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학법과 작문하고 언어 매체 중에서 뭘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2들부터 지금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고2 2학기가 되거나 아니면 고3 1학기가 되면 이 둘 중에 이제 학교에서 선택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하도록 만들거든요. 자, 그때 우리가 뭘 선택하는 게 좋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게 되더라도 그 공부들이 사실 미리 그 전부터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게 고2 때 가서 선택하지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에 맞는 대비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요. 먼저 화작문을 선택을 하게 될 경우 화작문은 사실 독해의 문제거든요. 화작문은 지문이 나오고 그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문법에 비해서 화작문은 좀 쉽게 여겨지는 파트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쉬울 수 있는데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왜냐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독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게 되고요. 독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만큼 사실 시간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화작문의 특징은 사실 내가 화작문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눈으로 확실하게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즉, 실력 향상의 지표가 불확실하다는 부분이 좀 한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실제 시험에 들어갔을 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유형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문법은 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식의 문제이긴 한데요. 근데 사실 실력 부분들을 내가 실력이 올라가는지 아닌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정량적 평가를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뭐가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이 화작에 비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만큼 당연히 내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재학습을, 추가학습을 진행하는 게 쉬워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일수록 훨씬 더 그 효과들이 많이 나오는 투자 대비 효과가 확실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 친구라면 사실은 문법이 들어있는 언어 매체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죠. 대부분 이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실컷 공부 안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그래도 만만한 게 화작이다라는 생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화작 부분들이 그렇게 또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지문을 읽고 문제의 답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사실은 좀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들이 되게 많이 걸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화작이나 아니면 문법 자체만 평가를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들을 공부했을 때 빨리 풀 수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할 거라면 사실 문법을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실질적으로 화작문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수능에서는 정답률이 한
90% 정도 나왔어요. 그에 비해서 문법은 한 70% 나왔거든요. 그럼 실전에 갔을 때 화작은 지금보다는 형평성 때문에 화작은 지금보다는 좀 더 당연히 어렵게 낼 거고요. 그 다음 문법은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쉽게 낼 거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문법을 선택하는 것들이 지금은 문법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실제 우리가 중3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문법 자체가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법 같은 경우는 내가 사실은 고2 때 돼서 문법을 시작할 수는 없거든요. 미리미리 지식이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마다 결정이 안 된 상태라면 문법을 일단 공부를 쭉 진행해 나가다가 나중에 사실 고2 때 아니면 고3 때 2학기 때 원서 쓸 때만 판단을 하면 되니까 고2 때 그때 가서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나는 문법에 소질이 없어 이러면 사실 화작을 선택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근데 내가 화작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난 문법 할 거야 이러면 문법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는 친구들은 아예 다시 시작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선택 부분들은 나중에 하더라도 실제로 문법들을 지금 탄탄하게 채워두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또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수능에서 어떻게 하면 국어의 고득점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독해력이고요. 두 번째가 문제 해결력이고 세 번째가 지식적인 측면입니다. 독해력은 말 그대로 어쨌든 국어라는 것 자체가 지문을 토대로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지문을 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독해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독해력의 문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내가 지문을 충분히 이해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만들어내는 논리들은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는 정말 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수능을 잘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해력이 좋은 친구는 사실은 국어 능력이 뛰어난 친구고요. 문제 해결이 좋은 친구들은 어떤 문제풀이에 감이 뛰어난 친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예전에 수능 문제들은 쉬웠기 때문에 독해력이나 문제 해결력 부분들이 뛰어난 친구들이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 수능의 흐름 자체가 뭘 중시하느냐면 이 시간 변별력이라는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 변별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 그 성적 자체의 결정이 내가 충분히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한 친구들이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같은 걸 예를 들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사실은 21번, 29번, 30번이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진짜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없어서 못 푼다기보다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못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잘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세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27문제를 거의 한 50분 내에 다 풀어버리고요. 나머지 50분 동안 그러니까 킬러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킬러 문제 부분들만 집중한 친구들이 사실은 수학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이거든요. 국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국어도 결국은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고 지문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쫓기게 되면 정상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여낼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문이 나왔을 때 그 지문을 독해력이 정말 뛰어난 친구들이 독해할 때 빨리 독해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이미 그 지문을 알고 있는 친구가 수능에 갔을 때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 지문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풀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지문을 아는 능력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현대 수능의 어떤 스타일들은 학생들의 그 지식적인 능력들을 사실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지식은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빨리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식적인 능력들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내가 많은 어떤 문학 작품들이나 국어적인 어떤 그런 지문들을 기억하고 연습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수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측면들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사실은 수능에 나올 만한 그런 문학 작품들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친구가 수능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에 맞춰서 저희들 채용원 국어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학습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채용 국어하고는 만에 수능 솔루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교재인데요. 교재가 주차별 교재로 나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교재가 한 권씩 나간다는 거죠. 이게 보통 한 권이 100페이지 가량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따진다면 실제로 요 교재만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1년 동안에 공부할 양이 한 5200페이지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교재 자체가 매주 나간다라는 것, 이게 좀 저희들 학원만의 특징이고요. 그 교재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은 이제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진행할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학생 스스로가 복습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일단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이 문학이든 아니면 문법이든 그런 개념들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와요. 이 부분들은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개념들을 공부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개념을 문제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을 문제로 적용해서 어떻게 답을 만들어낼지, 즉 쉽게 하면 문제 해결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개념학습이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문제 적용은 이제 그것들을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두 개가 끝나게 되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학생들이 과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내용들을 자기 스스로가 1일차에는 적용하는 그런 어떤 복습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또 개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른 지문에 적용하는 실전 문제 적용이 이루어지고요. 다시 문제풀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채점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그것들을 복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시 내용이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번 문제를 풀고 두 번을 복습하게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마지막 회는 어휘학습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정들이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진행돼서 만약에 일요일 수업을 마친 친구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일정 분량의 과제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교재고요. 두 번째 수업 진행 방향은 본 수업이 3시간 진행이 돼요. 3시간 진행이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과제 점검. 과제 점검이라는 건 지난주에 줬던 그 책들을 이제 과제를 학생들이 해왔다면 그걸 점검하게 되고요. 선생님들은 과제를 점검하고 학생들은 그 시간에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테스트를 받고 주간 테스트를 진행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먼저 수업 전에 주간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첫 45분은 개념학습이 진행되는데 문법, 문학, 독서와 관련된 필요 개념들을 학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교시가 되면 이제 이 개념학습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학습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이거는 뭐 순서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문법하고 독서가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3교시에는 이제 문학에 대한 어떤 문제 적용 학습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10분 전에 마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첫 번째 주간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주간 테스트를 피드백해서 재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10분 더 공부하고 이제 수업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마치면 정규 수업은 이렇게 끝나고요. 저희들이 이제 클리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클리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수업 후에 진행되는 1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일에 진행되는 2차가 있는데, 1차 같은 경우는 모든 친구들이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2차들은 이제 선생님의 판단에 의해서 1차 클리닉에서 좀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중에 따로 불러서 2차 클리닉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1차 클리닉은 수업 후에 1시간 더 진행되는 거고요. 주로 이제 테스트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30분 동안은 저희들이 수능 모의 연습이라고 해서 그 대치동에서 좀 지금 나오고 있는 대치 모의고사를 30분간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풀 모의고사는 아니고요. 반 정도 나오는 하프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30분 동안 진행하고 시간을 재고 문제풀이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30분은, 나머지 30분은 저희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부교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꼭 알아야 될 그런 문학 작품들을 부교재로 진행을 해요. 그럼 부교재 부분에 대한 어떤 테스트와 그 다음에 어휘와 관련된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테스트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부족했던 것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리닉 1시간이 주로 테스트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1시간이 마무리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일정 정도의 성적이 좀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중에 불러서 다시 추가적인 학습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중 2시간은 어떻게 진행되느냐면요. 먼저 1교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어휘 테스트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테스트 통과가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재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통과가 안 된 친구들은 또 재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30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 30분은 수능 모의고사 연습에서 아까 저희들이 대치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30분간. 근데 이제 요 경우에 자기가 틀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이게 시험을 보고 나면 저희들이 본사로 이쪽을 성적 처리를 보내게 되면요. 거기서 이제 항목별로 영역별로 자기가 부족한 항목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평균 성적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같은 것도 나오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따로 개인별로 학생 개인별로 다 다르게 클리닉 모의고사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친구들은 나는 시에서 많이 틀렸다 이러면 이 클리닉 모의고사 시험지가 시 중심으로 나오게 되고요. 나는 이런 유형에서 많이 틀렸어 이러면 또 그런 유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클리닉 모의고사 시험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1교시에 진행되어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 2교시에 진행되는 내용들은 20분은 이제 국불 플러스 문제라고 해서 좀 더 심화되어 있는 아까 저희들이 그 부교재와 관련돼서 좀 더 심화된 문제들을 풀이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0분 같은 경우는 국불 플러스 심화라고 해서 어휘 테스트와 속도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속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 부분의 속도 테스트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서와 관련된 지문들, 일정 지문들을 주고 그걸 이제 시간을 재면서 그 시간 내에 독서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충분히 그 지문들을 그 시간 내에 읽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 부족한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클리닉 피드백들을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 테스트나 아니면 비문학 독서 테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실력 향상들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클리닉 두 번째 이렇게 추가적인 클리닉에 이제 오게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국어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부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자 클리닉마다 충분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쪽만 해도 충분히 국어 실력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좀 클리닉을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족한 친구들은 반드시 그 주에 부족한 것들을 다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표하는 부분들을 다 완수하고 한 주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들이 저희들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클리닉을 일부러 추가적으로 주중 클리닉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치 모의고사라는 부분들이 아마 구체적으로 뭐지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할게요. 먼저 아까 클리닉 시간에 모의고사 풀이가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저희들이 그 본사에 보내서 개인별 성적 분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적 분석이 나오면 이 분석된 결과지를 학부모님들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이제 우리 학생이 얼마나 그 모의고사 실력들이 나왔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와 별개로 또 자기가 틀렸던 부분들에 대한 클리닉 합치가 따로 추가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문제풀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문제풀이하고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개별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원포인트 수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에 따라서 또 추가 과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건 주간 학습장인데 결국 그 교재에서 해야 되는 숙제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내용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그 학생에게 배부를 하는 건데 보통 이제 매일 영역별 모의고사 유형 15문항을 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6일 동안 풀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양으로 본다면 모의고사 2회 분량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책자 형태로 저희들이 나가게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학생이 어쨌든 좀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들을 어쨌든 내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해서 채워나가는 구도로 학습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요. 자, 저희들이 그리고 겨울방학이 되면 예비고1 같은 경우는 무료 특강을 하거든요. 어쨌든 고1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고1에서 해야 될 부분들, 특히 이제 중3 때의 커리어하고 가장 다른 게 이제 고1에서 커리어 가장 다른 게 사실 문법 쪽하고 고전 시가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법하고 고전 시가를 미리 겨울방학 때 5주에 걸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무료로 특강을 깔게 돼요. 자, 그래서 문법은 기초와 실전 쪽으로 해서 두 개의 반이 만들어질 거고요.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 반으로, 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바뀔 수 있고 시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좀 바뀔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고1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대비를 위해서 미리 좀 공부를 하고 간다라는 겨울방학 특강을 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것도 결국은 저희들이 무료 특강이긴 하지만 정규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본인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대충 다 끝났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문학작품 심화 부분들을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심화 파트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부교재 쪽에서는 문학작품 심화가 이루어질 텐데, 그게 주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될 작품들을 사실 10종 교과서를 다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수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현대산문 소설 같은 경우는 22작품이고, 고전산문도 22작품이고요. 고전 시간은 38제, 즉 38작품이 나오고 현대시도 40작품 정도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심화 부교재가 나갑니다. 요게 이제 요것까지 진행이 되면 사실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내가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출판사를 공부하더라도 사실은 다 미리 한 번 정도 공부하고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 고등학교 수업에 적응하는 부분들은 되게 편해질 수 있겠죠. 그죠? 자, 어쨌든 고등학교 가기 전에 내가 고등학교 과정들을 미리 다 한번 다 정리하고 고등학교에 간다라는 생각으로 고등학교에 가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또 아까도 제가 수능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수능에서도 정말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식이라는 게 한 번 내가 그 작품을 본다고 해서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미리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한 번 그 파트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습 자체가 반복적인 학습들이 진행될 수 있고 좀 더 고등학교 내용들이 기억하기 쉬울 수 있는 구도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이제 선행반을 만든 거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그것 쪽에서 내가 공부를 해보지 않았다, 아니면 고등학교 갔을 때 한 번으로 좀 부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희 이 고등 선행반 자체가 되게 좀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혹시나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 또 학원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학원으로 전화하셔서 시간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표는 지금 확정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1 선행반 같은 경우는 반이 지금 4반이 있거든요. 4반이 있는데, 일단은 개강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비대면 수업이라서 개강 날짜를 좀 미루게 됐습니다. 9월 19일, 20일 토요일, 일요일 수업이 진행되고요. 토요반 같은 경우는 지금 2반이 있는데 한 반은 진행반이고 한 반은 신규반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둘 다 6시, 저녁 6시에 진행되고요. 1반 같은 경우도 6시와 7시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시 반 같은 경우는 지금 클리닉을 바로 진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2반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클리닉이 진행되지 않고 주중 클리닉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나중에 학원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끝까지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또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